축하해 주시는 분들 보니까 마음이 또 좀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일단 화면 공유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Just Go Your Way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요즘 많이 꽂힌 문장이기도 하고 요즘에 저를 한 줄로 표현해주는 문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지금의 트렌드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해 보고자 준비를 했고요. 또 저라는 사람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40분 정도 달려보려고 하는데 집중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을 돌려가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는지 잘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발 하랄이라고 혹시 요즘에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인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죄송한데 음소거를 자체적으로 풀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이분은 사피엔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예요. 이분이 지금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무래도 주목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살아남을 것이고 대부분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이분이 했던 많은 인터뷰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요. 지금 트렌드 서적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와닿으실 거예요. 정말 와닿는 문장이고요.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팬데믹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살아남았을 때 어떤 세상에 살 것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개별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좀 퍼스널 컬러도 찾으러 다니시고 브랜딩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퍼스널 브랜딩 세상이 될 거예요. 1인 시대가 될 거고요. 1인 기업가, 1인 크리에이터 이렇게 개인이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스스로를 브랜딩해서 마켓이 되는 시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한 투자자가 당신이 하나의 브랜드라고 했을 때 당신은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한 줄이 무엇이냐?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 혹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없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조직의 소속,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어떤 명함을 가지고 다녀야 내가 그 회사의 브랜드가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회사, 소속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어떤 브랜드이냐, 채송화라는 브랜드가 무엇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알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청담동에서 13년 동안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으로 일을 했었어요. 22살에 시작했고요. 한 32살, 33살 정도까지는 13년 정도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웨딩 플래너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다들 결혼을 준비하시려고 하면 플래너를 누구한테 하지? 라고 첫 번째 질문을 가지실 정도로 다들 끼고 하시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웨딩 플래너라는 걸 다 몰랐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거 그 결혼 못한 사람들 중간에서 중매해 주는 거냐. 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13년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아니 결혼할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고 너가 결혼할 사람이 있어야 내가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만큼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동안에 진짜 이 직업이 굉장히 인기 직종이 됐었고 대학교에 여자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그 오늘 사회를 봐주시는 김선우 사장님은 승무원 출신이시라 저의
꿈의 직업이었는데 승무원까지는 아니지만 청담동에서 그래도 좀 내노라 하고 꾸밀 수 있고 하는 여자들이 하는 직업이라는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할 때만 해도 아니었고. 근데 저는 이 직업이 진짜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빛나게 만들어주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줄까를 고민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진짜 행복했고요. 가치로웠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대신 또 하나 힘들었던 거는 뭐였냐면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 특성상 빨간 날이 정말 바빠요. 주말은 당연히 바쁘고요. 빨간 날 요즘에 대체 휴일 굉장히 많잖아요. 대체 휴일들이 많아질수록 그달은 힘들어요. 할 일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남들 쉴 때 샌드위치 데이는 정말 우울하고요. 남들 쉴 때 저는 항상 일을 했었고 20대에 저 좀 많이 여행도 다니고 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많이 즐겼을 것 같이 생겼나요? 공부 잘하게 생기진 않았죠? 근데 어 진짜로 놀아보질 못했어요. 어디 하나 여행도 마음대로 못 다녔었고 그냥 회사 회식, 회사 회식집, 회사 회식집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20대의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공부를 했어요. 저녁에 낮에는 웨딩 플래너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학위를 따고 금융회사에 한번 들어갔다가 운 좋게 또 외국계 기업으로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서포트 매니저라고 이 회사에서 인사교육팀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 명함이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웨딩 플래너 때 제일 해보고 싶은 게 평일에 9 to 6로 일하면서 주말에는 쉬고 싶었고 6시 칼퇴근하고 싶었고 출근할 때 명찰 딱 찍고 들어가는 거. 그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 복지도 괜찮았고 페이도 나쁘지 않았어요. 20대 친구가 그래도 한 300 이상을 벌었으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매 회사에서 그 자기계발비로 뭐 15만 원씩 책도 살 수 있게 해주고 교육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복지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웨딩을 하다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가 꿈꾸는 삶을 살고 싶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굳이 이 일로 바꿨는데 근데 이 일도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순 없네. 왜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 그래 어차피 출퇴근 똑같고 어차피 내가 어느 조직에 묶여서 살아야 되는 거면 난 그냥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웨딩 플래너로 그냥 돌아왔었거든요. 그렇게 쭉 웨딩 일을 하다가 지금의 신랑을 만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굉장히 알콩달콩 행복한 일들만 많을 줄 알았는데 물론 뭐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은 했는데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이 계속 맴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신랑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어요. 그리고 일찍 퇴근해요. 근데 저는 주말에 일하고 빨간 날에 일하고 명절에 하루 이틀 쉬고 나머지는 바빠요. 그리고 퇴근하고 오면 막 9시, 10시예요. 그러면 같이 보낼 시간도 없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소통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약간 이제 오해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싸움도 잦아지고 그러면서 아,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 한 3년 차, 4년 차 때 아기가 생겼어요. 일찍 생긴 것도 아니었거든요. 제 나이도 어리지 않았고. 근데 아기를 하늘나라로 한번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출근을 했어요. 근데 출근을 해서 제가 뭘 했냐면 웨딩 일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웨딩 결혼하러 오실 때 혼수로 아기를 이제 뱃속에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축복할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유산을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게끔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아이도 못 낳겠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는 웨딩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13년 했던 정말 제가 투잡으로라도 버리지 않았던 웨딩 일을 내려놨어요.
저한테는 정말 큰 결단이었고 그때 제가 내려놓으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뭘 했냐면 다음 플랜 B를 준비하는 저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신랑과 상의하에.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던 게 한 2년 반 전이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면서 나는 1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데 그만두는 순간 나에게 남은 게 아무 힘도 될 수 없는 그냥 이력서에만 쓸 수 있는 경력 그리고 약간의 퇴직금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직이라는 타이틀과 다시는 지속되지 않을 영원의 수입이 전부였어요. 혹시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을 거잖아요. 이거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소속된 곳을 그만뒀을 때 퇴직금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는 나올 수 있겠지만 나는 무직인 거고요. 나에게 아무런 타이틀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입덧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우울했었고 딱 3개월 동안 뭘 했냐면요. 나 안 되겠다. 뭐든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기 낳고 집에 가만히 있고 싶지 않다. 아기 낳고 집에 앉는 순간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육아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도 육아를 하고 있지만 집에 가만히 있는 순간 세상에서 뒤처진다는 걸 너무 많이 깨달아서 그래서 무조건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뭘 잘못했길래 지금 이렇게 됐지 현실이? 라고 생각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한테 하나의 대안이었던 게 뉴스킨이었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빅팬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요. 제가 사업자가여서 썼던 제품이 아니고요. 저는 20대 중반에 그 명품이 즐비하는 청담동에서 가방 핸드백에서 샤넬 립스틱이 나오거나 샤넬 팩트가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그런 여자들이 가득한 조직에서 제가 썼던 건 뉴스킨만 썼어요. 혹시 여자분들 화장품 유목미인이시지 않아요? 지금 뉴스킨 매니아 분들 빼고요. 아마 화장품 유목민이실 거예요. 저도 그전에 그랬거든요. 백화점 1층에 있는 브랜드들 안 써본 거 거의 없이 다 써보셨죠? 뭐 로드샵 것도 아마 다 써보셨을 거고. 근데 나한테 진짜 맞아가지고 7년 연속 써보신 거 있으세요 혹시? 한 제품만 갈색병 이런 한 제품만 말고요. 전체 브랜드 제품을 클렌징, 기초, 영양제 이런 거를 한 제품만 7년 동안 써본 적 권도연님 손 드셨네요. 네, 소통하는 강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 와중에 그냥 이 제품만 썼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심한 악건성이었고 겨울이면 목도리로 칭칭 감아가지고 여기가 시뻘개지기 때문에 이걸 가리고 다닐 정도로 정말 악건성이었고 좁쌀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세수하고 나오면 늘 얼굴은 찢어질 것 같았고 온몸은 바스락바스락 거릴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 뉴스킨이라는 제품의 바디바, 기초 제품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너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광이 나냐,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굳이 제가 다른 거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었고, 이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요. 제품이 엄청 많죠. 이거 제 화장대가 아니라요. 제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셀카. 여행 갈 때 이 정도 화장품 들고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매니아 아니면 이만큼 못 들고 다니거든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였어요. 다른 제품을 절대 안 샀고 남들이 선물 준다고 해도 면세점에서 뭘 사준다 이렇게 해도 안 받았어요. 나는 화장품은 뉴스킨만 써 라고 하면서. 그럴 정도의 매니아였는데 그때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쓰고 있었고 사업은 전혀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제품만 쓸 거야. 라고 하고 있을 때 저한테 같이 웨딩을 하던 동생이었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똑똑하고 모델이었던 친구고 그리고 심지어 시집은 또 청담동으로 잘 갔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시집 잘 간 손가락 3개 안에 드는 친구였고 근데 이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180도라는 화장품 알아? 이거 진짜 대박인데 언니 이거 써볼래? 라고 하길래 난 그거 7년 전부터 쓰고 있어.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좋은 걸 왜 안 알려줬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은 거 화장품을 나만 쓰면 되지 굳이 공유해야 되나?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똑똑한 친구거든요. 언니, 나는 이거를 사업으로도 할 거야. 현경아, 너 지금 청담동에 좋은 회사 대표잖아. 왜 회사를 차려놓고 그런 걸 하니?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품은 내가 너한테 바꿔 써줄게. 근데 사업은 이야기하지 마. 그때 이 친구가 1년 동안 저한테 제가 알아보고 있는 그 시간 동안 항상 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언니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랑 같이 뉴스킨 하자. 그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왜 내가 아는 동업이라는 건 너가 잘 팔 것 같아야지, 너가 일을 잘해야 될 것 같아야지 같이 동업하자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큰 질문이었고요. 제가 비교했던 직업 세 가지예요. 웨딩 일을 했기 때문에 꽃을 배웠었고 웨딩 플라워샵을 차릴까? 웨딩 컨설팅 플라워샵을 차릴까? 아니면 저희 엄마가 30년 동안 유아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린이집을 소스를 봐서 차릴까? 아니면 진짜 관심은 없는데 뉴스킨도 너는 줄게 내 표 안에 라고 생각하고 알아봤어요. 왼쪽에 보이는 6가지 기준으로 제가 진짜 엑셀 표를 만들어서 손으로 적어가면서 만들었거든요. 근로시간, 근로환경, 투자금, 수입, 유지 가능 기간, 워라밸 이거를 다 비교해가면서 만들었고 내가 얼마나 일하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얼마나 투자해야 되고 그랬을 때 소득이 얼마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가족과는 시간을 보낼 수 있나? 자유는 있나? 그리고 내 아이를 키울 때 아이와 보낼 시간은 있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그냥 다 읽어보실 순 없지만 그냥 딱 보시면 아, 그래 뉴스키는 내가 내 스타일대로 스케줄링을 해서 내가 플랜을 짜서 일할 수 있고 내가 내적 성장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고 팀이 함께하는 일이네. 그리고 나는 원래도 먹고 쓰고 있었는데 이거 사실 제가 웨딩플라워나 어린이집이나 게스트하우스 제주에도 차리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의 투자금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자영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원래 먹고 쓰고 바르던 비용이 끝인 거예요. anyway 머니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세상의 모든 직업이 이 4가지 그 표 안에 다 들어간대요. 근데 이 4가지 직업을 제가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웨딩 컨설팅 회사에 일했었잖아요. 직원으로. 그리고 외국계 회사의 교육팀장으로 일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소속돼 있는 저는 그냥 인플로이예요. 단순히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웨딩 컨설팅 회사를 차렸거나 어린이집을 차렸으면 저는 셀프 인플로이예요. 자영업자라고 하죠. 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2가지 중에 해당이 안 되는 직업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을 때. 근데 제가 살고 싶은 거는 이 직업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오너는요, 자영업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백종원하고 이영복 2분을 검색해 보잖아요, 네이버에. 백종원 씨는요, 기업가로 나오고요. 이영복 씨는요, 셰프로 나와요. 이영복 씨는 목면이라는 가게를 가지고 있는 오너 셰프고요. 셀프 인플로이예요. 근데 백종원 씨는요, 자기가 자고 있어도 여행을 가 있어도 TV 촬영을 하고 있어도 가족들과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사업가예요. 기업가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시스템이 있냐 없냐의 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비즈니스 오너인 사람은 저한테 뉴스킨을 사업으로 해보자고 했던 현경이라는 친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 나도 여기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걸 갈 수 있는 게 이 뉴스킨이라면 나도 한번 해볼래. 라고 생각했고요.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면은요. 내 주위에 항상 자주 만나시는 5명 있죠. 그 5명을 여기 표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이 말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 주변 5명의 평균이 나의 5년 뒤를 좌우한다고 해요.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5명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주변에 다 비즈니스 오너인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5년 뒤가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왜 제가 리부트 책에서 쓴 인디펜던트 워커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요. 자, 인디펜던트 워커를 그냥
회사 안 가고 프리랜서로 혼자 일하기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인디펜던트 워커가 뭔지 오늘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진정한 인디펜던트 워커가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냥 인디펜던트 워커를 선언하는 즉시 나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이게 아니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내가 나를 돕는 일을 한다라는 게 그게 인디펜던트 워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도 세상이 다른 트렌드로 가도 내가 직장을 다니건 다니지 않건 문제없이 항상 나의 일정한 팬덤들이 있어서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찾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바로 인디펜던트 워커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한 사람을 제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왜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거 혹시 리부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영상이 중간에 끊겼는데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거는요. 프리랜서 개념이 아니에요. 프리랜서는 프리하지만 돈도 프리하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프리랜서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상황에 상관없이 어느 외압에 상관없이 언제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인디펜던트 워커거든요. 코로나로요. 지금 직업이 진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조직을 떠나고요. 나 홀로 노동자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퍼스널 브랜딩, 1인 기업가, 1인 크리에이터, 1인 시장이 오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동아일보에서 발췌한 기사고요. 긱 이코노미, 엔잡러 등의 용어가 대중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어 일한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조직에서 벗어나 홀로 일하는 인디펜던트 워커의 성장을 촉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거는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거고요. 앞으로의 노동 방식이 될 거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거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트렌드 코리아 읽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저는 매년 이거 나올 때마다 미리 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읽었어요.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매해에 그 띠에 맞춰가지고 키워드를 잡아요. 내년이 소띠해고, 그래서 이번 키워드는 카우보이 히어로였어요. 카우보이 히어로 중에서 제가 진짜 와닿았던 게 첫 번째는 이 브이노믹스가요. 바이러스와 이코노믹의 합성어예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는 완벽하게 경제 구조가 바뀔 거다. 근데 어떻게 바뀔 거냐가 이제 쭉쭉쭉쭉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와닿았던 키워드는요. 레이어드 홈이었어요. 레이어드 홈, 그리고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 그리고 휴먼 터치. 언택트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언택트로 우리는 사람을 못 만나게 되겠지만 비대면이라는 게 좀 더 습관화가 되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진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혹시 집에서 다 같이 지금 미팅 들어와 있으시죠? 지금 한 400분 정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홈에서 있으신 분들이 우리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집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시기예요. 보시면은요. 넷플릭스 쓰시고 계신 분들, 쿠팡, 마켓컬리, 배민 이 중에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이 시장은요. 지금 엄청나게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시장과 완벽하게 피보팅돼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홈 트레이닝, 홈 뷰티, 홈 케어,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결국에는 홈과 이코노믹의 합성어인 홈코노미라는 게 굉장한 트렌드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대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홈 시장을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번 기사를 볼게요. 앞으로 코로나는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백신이 나오기까지도 백신이 상용화가 되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요. 그리고 팬데믹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2차, 3차 재유행이 될 수 있고 백화점 그 탄탄하던 백화점의 1층 매출도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그 안에 그래서 다른 것들을 백화점도 온라인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전년 대비 판매액이 10%, 20%가 아니고요. 47% 줄었대요. 그리고 대세가 온라인이고요. 모바일 쇼핑으로 사람들이 완벽하게 소비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요.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자산의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요. 모바일 쇼핑이 22% 늘어났대요. 그리고 언택트 시대의 쇼핑 문화를 보시면은요. 일회성이 아니고요. 한 번 언택트로 사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언택트로 사시게 될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이미 편하다는 걸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편해졌고 너무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전략 수정과 기업도 개선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기업들도 바꿔야 되는데 나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빌딩 하나 갖고 계신가요? 빌딩 하나쯤 다 있으시죠? 예, 우리 초등학생들 요즘에는 이거 아닌데요. 예전에 가장 그 유행하던 말이 그거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그래서 건물 하나 갖고 있고 싶다. 건물 왜 갖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갖고 싶잖아요. 근데 갖기 쉬워요? 갖기 안 쉬웠죠. 지금 그전에도. 근데 지금 건물들 나가보세요. 강남역에 그 유명한 건물들 그 큰 매장들 싹 다 빠졌고요. 웬만한 명동 그 유명한 곳들의 매장이 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잘 나가는 곳 아니면은요, 식당들도 많이 힘들어졌어요. 지금 빌딩을 어떤 거 가지셔야 되냐면요, 이거는 모든 경제학자나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온라인 빌딩을 지으셔야 돼요. 디지털 빌딩이라고도 하고요, 온라인 빌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온라인에다가 내 자산을 구축하셔야 되는 시대예요. 예전에 엄마 아빠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으세요? 엄마 왜 압구정에 땅 하나 안 사놨어? 압구정이 논밭일 때 거기다 땅 하나 사놨어야지. 판교에 왜 땅 안 샀어? 이런 얘기 안 물어보세요? 센텀에 거기 그거 그 뭐지 물 막기 전에 왜 안 사놨어? 이런 거 막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아이들이 뭐라고 물어볼 건지 아세요? 엄마 아빠 20년 전에 왜 디지털 빌딩 안 지어놨어? 내 친구들 엄마 아빠들은 20년 전에 그거 코로나 때 터져가지고 바로 빨리빨리 온라인으로 바꿨던데 엄마는 왜 계속 오프라인 매장 들고 왜 거기 회사에서 일하면서 안 바꿨어? 라는 질문 반드시 듣게 되실 거예요. 저도 아기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서웠고요. 그래서 온라인 빌딩을 짓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요. 뷰티 디바이스라는 거는 집에서 홈케어 할 수 있는 기계들이거든요. 뭐 클렌징 하는 기계, 요즘에 엄청 많죠. LG 프라이리라든지 이렇게 마사지 하는 기계, 여러 가지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요. 2024년까지 3배 성장한대요. 하나로요. 약 800조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800조 규모예요. 이만큼 성장할 건데요. 이게 2020년 3월 기준이니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홈뷰티가 더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홈뷰티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피부과나 피부관리실 비용이 부담되어서인데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번거로워서가 아니라 찝찝해서 위험해서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효과도 더 좋고 가성비도 좋고 초기 비용만 살짝 들면 매번 피부과에 가서 돈을 쓰지 않아도 꾸준하게 셀프 관리가 가능해서. 제가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이에요. 근데 얼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고 해주세요. 채팅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피부과를 단 한 번도 시술을 받지 않았고요. 그냥 집에서 홈케어 하는 게 다예요. 8년 전에 샀던 갈바닉으로 아직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3년 전에 샀던 루미스파로 아직도 세안을 하고 있어요. 피부과에 가서 1회 비용으로 드는 거를 저는 3년, 8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제품들은 더더욱 많아질 거예요. 이 제품들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갈바닉, 페이스 갈바닉, 바디 갈바닉, 이런 클렌징을 하는 루미스파, 이 홈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들 중에서요. 유로모니터라고 전 세계에 있는 디바이스를 순위를 매기는 기관이 있거든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고요. 그 기관에서 1위를 한 제품이 루미스파예요. 2년 연속 1위를 했고요.
저도 이게 출시되자마자 샀는데 제가 사업을 하지 않을 때도 루미스파는 썼었거든요. 근데 LG 프라일 아시죠? LG 프라일은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만 많이 팔려나갔지만 이 루미스파라는 거는요. 전 세계 55개국에서 미친 듯이 발이 달린 듯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1위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앞으로 더 팔려나갈 게 뭔지 아세요? 11월 24일에 선판매가 시작되는 부스트라는 기계예요. 이 기계는요, 제가 굉장히 까무잡잡한 편인데요. 피부의 미백을 도와주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환한 피부, 가장 예쁜 피부를 돌려주는 기기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피부과에 가고 싶지 않고 홈에서 관리하고 싶은데 이런 기기 있으면 갖고 싶지 않을까요? 심지어 디자인도 예쁘고요. 요만해요. 주머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충전기는요, 애플워치 충전기처럼 너무나도 트렌디하고 힙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 딱 한 대 나왔을 때 8월 달에 60명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보여줬거든요. 직접 해줬어요. 근데 그 60명 중에 단 한 명도 안 빼고 갖고 싶다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돈이 있냐면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곳에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래서 기회를 봤어요. 이거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루미스파보다 더 팔려나갈 건데 예를 들어 LG 프라일이 팔려나갈 때 돈을 많이 번 것은 LG죠. 그러면 프라일이 팔려나갈 때 LG가 돈을 번 것처럼 이게 팔려나갈 때마다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자고 있어도 누군가는 이 부스트라는 제품을 쓸 거고 내가 여행을 가 있어도 쓸 거고 그럼 내가 백종원하고 다를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설레기 시작했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어요. 보시면 저희 팀에 있으신 분들이신데 보세요. 부스트를 하고 나서 팔자주름 그리고 피부결, 탄력 이런 것들이 1회 사용했을 때도 효과가 나요. 케바케는 있어요. 1회 사용해서 나시는 분도 있고 몇 번 사용해서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효과가 나더라고요. 봐보세요. 했는데 한쪽이 이렇게 쫙 올라가요. 제가 라이브 방송 인스타 라방으로도 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한쪽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짝짝이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너무너무 갖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설레이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홈 이코노미 중에 보여드렸던 홈 트레이닝 시장이에요. 헬스 시장은 굉장히 지금 홈과 더불어서 가장 핫한 키워드거든요. 인스타에 찾아보면요. 러닝 크루, 뭐 볼링 크루, 굉장히 많은 운동 크루들이 지금 트렌디해요. 운동하는 직장인. 이게 핫한 키워드란 말이에요. 보셨을 때요. 룰루레몬은 유명한 그 스포츠웨어 브랜드고요. 룰루레몬에 이어서요. 애플, 우리의 사랑하는 애플이라는 브랜드도요. 홈 피트니스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거 최근 기사거든요. 왜 홈 피트니스에 대기업들이 들어갈까요? 홈 트레이닝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체육관 대신에 저희 친오빠도 체육관을 2개나 운영하거든요. 근데 올해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했어요.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체육관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 조금 풀려서 열었잖아요. 언제 또다시 2차, 3차 재유행이 될지 모르죠. 저희 오빠도 불안해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홈 피트니스 시장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고맙다 코로나19 되게 얄밉게 들리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위기이지만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 트레이닝 기기들이 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홈 피트니스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저를 보세요. 저예요. 놀라지 마세요. 저예요. 네. 얼굴부터 아예 그냥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전체 다 리셋되는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로그램처럼 지금 얼굴부터 이거 셀카잖아요. 얼굴부터 몸까지 완벽히 바뀌었어요. 저는요. 트레이닝 그 피트니스를 한 번도 가지 않았고요. 헬스장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TR90이랑 TR9라는 제품을 통해서 집에서 해봐야 하루 20분 홈트. 그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제가 투자한 거라고는요. 매달 들어가는 헬스비 하나도 안 들였고요. 집에 그냥 공짜로 받은 요가 매트 하나와 이 제품 이게 다였어요. 이걸로 지금 제 몸은 이렇게 변했고요. 이건 엊그저께 제가 제주도에서 전날 맥주와 치킨을 먹고 찍은 사진이에요.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30대 후반에 이 정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면 다 해볼 만하지 않나요?
더 중요한 건 살을 빼고 제가 뭐 언급할 수는 없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살 빼면서 이렇게 흘러내린 거, 촌농처럼 흘러내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그렇게 흘러내리지 않고 얼굴은 젊어지고 반짝여지고 혈색이 좋아지는데 이 몸을 가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혈관도 좋아지고 몸속도 건강해지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제 소비자분들 중에서는요, 10대 소비자도 있고요. 소화비만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화비만인 친구, 우울증 있으시던 분들, 공황장애 있으시던 분들,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셨던 분들, 두통 있으셨던 분들, 혈관 질환 있으셨던 분들, 70대 분, 진짜 10대부터 70대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TR90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진짜 건강해지게 도와드렸고 지금 그분들한테 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너무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해졌어요. 저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남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제 일이 된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거는요. 뉴스킨은 굉장히 심플해요. 뉴스킨을 하세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했던 라이프였어요. 제가 선택했던 거였고 그냥 제가 경험했어요. 살이 빠졌고 건강해졌고 예뻐졌고 탄력이 있어졌어요. 그거 경험하고 났더니 나도 너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그 공유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저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알려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후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했던 그냥 2년 반의 다였거든요. 언택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컨택트의 반대인 언컨택트 시대예요.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줌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독서 미팅도 하고 그리고 홈 트레이닝도 하고 미팅도 하고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전략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제품도 설명해드리고요. 이걸 보면서 같이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 도구들은 정말 많아요. SNS상에. 앞으로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더욱더 확연히 열릴 거고요. 폰은 이제 그전에 은행은 금융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폰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카카오뱅크 다들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쇼핑도 모바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통혁명은 이미 일어났고요. 모든 영상은요. 이제 정규 방송 잘 안 보시잖아요.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미디어의 혁명도 반드시 더욱더 가속화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에어비앤비, 쿠팡, 유튜브,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요. 소유가 아닌 공유의 시대인데 이 메일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이 내 플랫폼이 되면 괜찮지 않나요? 쿠팡은요. 단 하나의 재고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물건을 팔고 싶은 생산자랑요. 물건이 필요한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해요. 근데 이 쿠팡이 하는 역할을 내가 하면 어때요?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들어오면 어때요? 괜찮죠? 제가 하는 일은요. 예뻐지고 싶고 날씬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과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제품력을 가진 그 뉴스킨이라는 회사와 연결해주는 앰버서더 역할을 해요. 그런 어필리에이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필리에이트 시대예요.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모든 이런 기업들이 어필리에이트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트렌드가 변하는지 잘 아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소득을 벌고 있는지 알려드리면 쿠팡이라는 회사에서도 어필리에이트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쿠팡에서 삼각대를 샀어요. 이 삼각대를 너무 좋아서 친구한테 링크를 공유해줬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카톡 링크를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1% 캐시백을 받아요. 알고 계셨나요? 쿠팡 캐시? 근데 이 캐시는요, 현금이 아니라 쿠팡 캐시로 받아요. 물론 나중에 현금으로도 바꿀 수는 있는데 굉장히 좀 과정이 복잡하고요. 이것처럼 저는요, TR9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날씬해졌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모습이었거든요. 아기를 안고 있는데 누가 봐도 아가씨 몸이야. 이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 아기 낳은 사람들이 다 저처럼 빼고 싶대요. 그래서 TR90으로 제가 했던 거 그냥 예뻐지고 날씬해졌더니 3명이 소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을 소개하면 저한테는요. 캐시백 1%가 아니라요. 뉴스킨은 저한테 6%를 줘요. 일단 1%랑 6% 어떤 게 더 나아요? 6%가 훨씬 낫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냥 제가 처음에 등록했던 계좌로 현금으로 줘요. 너무 괜찮은 어필리에이트 개념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3명한테 그냥 제가 살을 뺐다고 얘기만 해줬을 뿐인데 27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열심히 소개해볼까? 라고 했고, 저처럼 살 빠진 사람들이 또 살이 빠질 거잖아요. 이 개념은 뭐냐면요. 쿠팡이에요. 쿠팡 파트너스라는 게 생겼어요. 아마존 어필리에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공유해서 하게 되면 파트너스로 해서 3%라는 걸 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매출이 막 많이 날수록 사실 쿠팡에 삼각대 매달 사세요? 매달 사지 않잖아요. 근데 화장품이나 영양제는 매달 먹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이 빠지고 나서 이거를 막 소개했더니 이 중에 한 명이 막 입소문 잘 내는 사람 있죠. 어디 가서 내가 먹은 밥 막 알려줘야 되고 맛집 알려줘야 되고 영화 알려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 5명을 소개해서 이렇게 소개가 막 난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랬을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5%에서 40%라는 돈이 들어와요. 제가 단순히 소비자였을 때 소개했을 때는 27만 원이었는데요. 5명을 소개하면 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업자 제가 이런 대리점 쿠팡 파트너스처럼 대리점이라는 게 되면 15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내가 더 하면 400만 원? 뭐 지금 뭐 그 이상도 버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요. 이 구조를 보셔야 돼요. 아, 남들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런 트렌디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이런 엔잡러나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하고 비슷한 회사를 하나 비교해 드리자면 잘 아시는 올리브영은요. 오프라인 매장 중에 가장 유명한 드럭스토어죠. 뷰티하고 헬스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하나 오프라인 매장을 차리려면요. 일단 막 이런 입지 조건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뭐 매장 확보, 물건 확인 이런 9가지 정도의 절차를 거치고 가맹비가 1,000만 원, 인테리어 집기가 2억, 그리고 전산시설 1,000만 원, 담보 설정 뭐 1억, 그리고 총 투자하는 거 해가지고 한 2, 3억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공짜로 준다 그러면 어떠세요? 괜찮지 않아요? 공짜로 가질 수 있으면? 근데 이거를 공짜로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가졌어요. 제가 선능력에다 올리브영을 하나 가졌어요. 근데 그러면 매달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월세 내셔야 되죠. 그리고 직원 월급 나가야 되죠. 재고 쌓아 놓으셔야 되죠. 전전긍긍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똑같은 헬스 뷰티 제품인데 내가 매달 월세나 나가는 투자금 없이 그냥 팔려나가는 시스템이 있다라 그러면 그거 공짜로 준다 그러면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줄 수 있는 일이 저한테 뉴스킨이었고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이거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올리브영은요. 내가 소비자였어서 올리브영에 누구 친구를 데려가도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선능 대리점에 있으신 분한테 제가 당신처럼 대리점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한들 이분은 차려줄 수 없어요. 올리브영 본사에 가서 차려야 해요. 그래서 결국에 돈은 누가 버냐면 대부분의 기업형 프랜차이즈 구조에서는 올리브영에서 돈을 벌어요. 본사에서. 근데 뉴스키는 어떤 구조냐면요. 뉴스키는 그냥 가운데서 중간 역할을 해주고요. 제가 소비자일 때는 제가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5%를 줬고 6%를 줬고 제가 대리점일 때는 많이 구축해줘서 고맙다고 40%까지 줬고요. 제가 본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행복한 라이프를 즐기고 싶고 저처럼 자산을 쌓아가고 싶은 사람들이요. 제가 본사가 돼서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제가 본사가 되고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구조라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거의 다 마무리 돼가는데요. 제가 처음에 뉴스킨이라는 일을 비교할 때 읽었던 책이에요. 레버리지라는 무서운 책을 읽었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말을 보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는 13년 동안 일했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를 여기서 확인했어요. 레버리지를 할 것인가? 레버리지를 당할 것인가? 이 레버리지라는 말은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요. 회사 오너가 돈을 벌어요. 근데 내가 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벌 수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복리 이자처럼 뻗어나갈 수 있는 나의 자산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쌓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시간을 투자해서 나의 노력을 투자해서 쌓고 있는 나의 매일매일이 누구의 자산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요.
내 자산은 내가 지금 쌓고 있는 나의 시간들은 레버리지 되어서 계속해서 복리처럼 불어가는가? 내년이 더 나아지고 내후년이 더 나아지고 앞으로 5년 뒤에 더 나아질 것인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산을 쌓았을 때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삶은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딱 2년 반 집중했거든요. 2년 반 전에 제가 만약에 웨딩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면요, 저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집중했던 시간들 덕분에요, 저는 아이와 언제든 함께 어디든 여행하면서 일을 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워킹 육아맘으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엄마 나는 도전하기 무서워. 엄마 나는 두려워. 엄마 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어려워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 포기해. 그럼 도전하지 마. 두려우면 하지 마라고 말하는 엄마가 아니라 늘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가 되고 있어요. 네, 낙서는 지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연예인처럼 저를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쁘고 건강하고 날씬한, 제가 뭐 공주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예쁘고 건강하고 날씬하게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자로 살고 있어요. 엄마가 되면서 저는 여자라는 타이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로, 엄마로 그냥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가장 뉴스킨에서 많이 배웠던 거는요.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어요. 돈은요, 그냥 따라오는 일이더라고요. 왜 처음에 제가 뉴스킨을 선택할 때 여기서 성공했던 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돈이 가장 낮은 가치가 될 거예요. 그거를 정말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돈은 계속해서 따라와요. 그 전에 제가 13년을 노력해서 벌었던 것보다 당연히 많은 걸 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요. 제가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요. 진짜 반짝반짝거리게 주인공으로 사는 법을 알았어요. 그러면서요. 저만 행복하고 저만 돈을 벌고 저만 사랑받는 법이 아니라요. 누군가가 또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고 그 꿈을 막 그들이 이뤄가면서 행복해지는 그 모습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웨딩 플래너를 할 때보다 훨씬 더 가치로워졌고 제 삶이 가득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그저 돈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는데요. 이 둘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사고방식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이 낳은 결과일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하던 가난하게 살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평생 짐과 빚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가난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인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난하게 만든 그 사고방식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기다립니다.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공짜로 무언가를 주려고 하면 그들은 함정이라고 할 것이다. 작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하고 큰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방식을 시도해보자고 하면 경쟁이 많아서 어렵다고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하나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24시간 내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글에게 물어보길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대학교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하죠.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타이밍을 기다리고 공부를 시작하기에 알맞은 시간을 기다리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워서 기다립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며 그저 늙어 죽기를 기다리죠. 그렇게 기다려서 언젠가 어떤 억만장자가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다가와서 돈을 주고 가기를 바라죠.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는 대신에 무언가를 그냥 해보세요. 현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요? 마윈 회장의 말처럼 내일의 완벽한 계획보다 오늘의 괜찮은 실천이 낫습니다. 저도 이 채널을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내 말을 누가 드러나 주겠어? 내가 뭐라고 남들을 가르쳐? 나를 아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비웃으면 어쩌지? 조금만 더 공부하고 동영상을 만들어보자 같은 고민을 무척이나 했었죠. 하지만 마윈 회장의 스피치를 보고 바로 행동을 하자는 생각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제 첫 목표는 2017년 내에 100명의 구독자를 만들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2000명이 넘는 구독자가 생겼죠. 그때 행동하지 않았다면 지금 보면 비교적 작은 숫자인 100명의 구독자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며 구독자 0명의 채널을 가지고 있었겠죠. 완벽한 타이밍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세요. 북튜브 강래현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네. 무언가를 시작하고 무언가를 알아보기에 완벽한 타이밍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는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돌아온 걸 굉장히 나중엔 후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누군가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을 이뤄줄 수 있는 도구가 어떤 것인지만 보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Just go your way.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정말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